자, 이 소득세 여러분들 한번 개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기를 먼저 한 이유가 항상 실기를 먼저 하고 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자, 소득세 특징입니다. 소득세는 자연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자연인은 인격체가 있는, 법적 인격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국세로부터 다음과 같이 특징을 갖고 있다. 경상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다. 경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에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다 거짓말 같아. 왜? 그냥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코걸이, 가끔 가다가 가서 강의에서도 세금을 다 띱니다. 세금을 다 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국세며 직접세며 보통세는 얘기했었죠. 신고납부는 과세표준의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부가 조세인 상속세와는 달리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세금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이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라고 용지만 내릴 뿐이지. 하지만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 방식과 유형별 포괄주의, 그냥 돈 벌면 다 세금 내라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되는 소득에 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에 관하여 경제 변화에 따른 신종, 소득을 법 개정이 없이 탄력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 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 원천설 입장에 취하고 있다. 소득 원천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또한 우리가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경우 그 소득이 범위에 원칙적으로 그 사업의 계속적, 반복적, 이것이 경상적입니다.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행 소득법은 부자자산 처분이, 여기 중요하죠. 부자자산 처분이, 유가집권 처분이,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면, 내가 타다증권을 샀어, 이익 볼 때 세금 냈어, 근데 손해봤어, 그럼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투자 목적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요 네 개는 나라에서 이익을 봤어도 그냥 증권거래소나 거기다 수수료 주는 거지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게 없어요. 왜? 나라에 세금을 거두면 내가 투자한 거에서 세금 못 받았으면, 투자한 것에 손해보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왜? 이익이 있을 때 거뒀을 때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절대 나라에서도 세금을 걷지 못합니다. 왜? 반대 현상이 나면 그걸 다 토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경상적인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 다주택 소득, 양소득과 같이 불규칙적인 일시적인 소득도 현행소득법에서는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공부하실 때는 이 세상을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세법이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거 거둘 것 같아? 그러면 걷어. 웬만하면 다 걷습니다. 그래서 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은 여러분들한테 베풀어 주려고 세법을 만든 게 아니고 걷어드리려고 세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세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계산구조로 종합하여 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 방식을 불완전한 과세 방식이라고 한다. 종합과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0일 말이야. 내가 작년에 3개월만 근무했어도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입니다.
한 달만 근무했어도 1년 꽉 차게 근무했어도 무조건 소득세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요거 사업소득 안에는 부동산소득 다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종합소득은 이렇게 여기까지 6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단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뭐예요? 우리 그 은행이잖아.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하는 납세 의무자의 쭉 나온 것들 얘기한 것이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년 요 1월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연도 종소세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하는 겁니다. 종소세, 매년 5월도 신고 납부하는 종소세를 종합과세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있죠.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2월 말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2월 말일까지 못 내면 근로소득도 5월 말일까지 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에요. 왜냐면 저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기타소득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때 2월 달에 안 하고 합해서 5월 달에 5월 말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하나의 단위로 합세하는 과세 방법이다. 현행소득법은 이러한 과세, 종합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라고 하는 것은 요겁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득세는 몇 가지?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3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 종합소득, 두 번째 퇴직소득, 세 번째 양도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 3가지로 구분한다. 근데 이 종합소득세는 여기에서 몇 가지? 종합세는 밑에 나온 것처럼 6가지로 다시 또 구분하는 거야. 이 6가지가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 6가지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소득이 분리과세고, 요거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요것은 분류과세다. 종합소득 이외에 따로 별도로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소득 5월 말이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달라요. 내는 날짜가. 퇴직소득은 우리가 2주에 퇴직하면 2주 안에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또 양도소득은 그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분리는 6가지 소득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종합소득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분리과세가 이렇게 있는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다.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세금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분리가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분류와 분류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의 그 종류가 그 부분에 각각의 세원의 별도에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종합소득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따져보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종합소득 이외의 소득이 왜 분류과세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종합소득 이외에 분류해서 따로 해줬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경상적이죠. 하지만 이 소득세는요, 종합소득세는 경상적이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거의 대부분이 종합소득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퇴직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경상적이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 이외에 분류해서 따로 해주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요 6가지 소득 중에서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가 과세 절차가 종결되는 소득.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죠. 복권 당첨이 받았어. 10억짜리 여러분들 주희씨 10억 당첨받았다 봅시다. 그래서 주희씨한테만 얘기하네. 자, 주희씨가 10억 당첨받았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10억 다 줍니까? 안 줘요. 그러면 3억까지는 22% 떼어요, 세금을. 그러면 3억 초과하죠. 3억하고 10억만 높이면 33%야. 30%가 소득세고요. 지방세가 3%예요. 그러면 10억에서 33% 뛰면 얼마죠? 3억 3천을 뛰는 거야. 그러면 6억 7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희씨는 10억짜리 복권 당첨 받았는데 답은 6억 7천 들어왔죠. 아쉽지만 그래도 얼마예요? 굉장히 크죠. 난 10억 그거 받았으면 좋겠구만. 근데 세금을 3억 3천을 내는 거야. 세금을 떼고 내가 6억 7천 받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아예 내가 수익을 얻을 때, 이익을 얻을 때 세금을 떼고 받았잖아. 그런 게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리과세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일용직 소득이요. 일용직 알바생들, 일용직들은 한 달 안에 모든 거 세금을 다 떼잖아. 그 세금을 다 떼어도 매일매일 신고하는 경우가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일용직하고 복권 당첨, 승마, 빠친코 마찬가지예요. 꼭 제가 복권만 얘기했지 다른 거 노름하는 건 다야. 복권도 노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투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일용직과 복권 당첨, 주택복권 같은 거, 연금 복권 같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세금을 떼고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야. 그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내가 소득이 없는 거로 봐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야. 굉장히 유리하죠. 그렇죠? 복권 당첨 10억을 받았지만 난 기본공제 대상자 들어가는 거야. 왜? 그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12월 말까지 갖고 가지 않고 그 돈 수익이 얻으면 그때 세금을 떼어버리는 거야. 그것이 원천징수 과세가 종결됐다는 뜻이에요. 세금 아예 떼고 받았으니까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이외에는 다 있어. 그래서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여기 보시면 분리과세를 종결하는 소득 쭉 나왔다고 그랬죠. 복권 당첨, 승마투표, 스물로 다 이런 거 당첨금 등이 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셔서 어떤 걸 보냐? 여기에 보시면 뒷장에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선택적 분리과세는 나 싫어. 그냥 12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낼 때 같이 할래.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야. 제가 금방 얘기했죠. 요거 일용직 근로, 일용직은요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복권 당첨도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한도가 없어. 일용직과 복권 당첨은요 무조건 한도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얼마를 탔던 100억을 탔던 5억을 탔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연간 2천만 원 이하 이자소득 있죠? 요걸 금융소득이라고 그랬죠. 요 금융소득은 합쳐서야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줄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요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야,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요, 요거 필요경비 다 빼준다 그랬죠. 요거는 여기다 별도로 쓰겠습니다.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이죠. 소득 곱하기 빼기죠. 마이너스 필요경비가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3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나니까. 이건 분리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제외. 공적연금은 제외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근로소득에서 국민연금 내잖아. 반반씩 내잖아. 그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야. 요게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회사에서 뛰는 거 제외하고 사적연금, 뭐 삼성생명이다, 고려생명이다, 뭐 오렌지다, 뭐 ING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적연금이 연 1,200이 아닙니다.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선택입니다. 사적연금이에요. 사적연금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선택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분리과세로 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1,200이 아니에요. 이거 1,50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5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채팅방에 이런 거 준 거 있었죠? 제가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요 필요경비하고 근로소득 공제 아까 표 봤었죠? 연금소득 공제 필요경비는 퍼센트고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표에 의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벌었어. 내가 1년 동안 5천만 원 벌면 먹고 자고 쓰고 무슨 또 가서 또 차비도 들고 운전비도 들고 또 뭡니까 버스 타고 가방도 사입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연간 그 영수증 필요 없이 그냥 일괄적 있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똑같이 영수증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나라에서 공제해 주는 거야. 근데 이만큼 벌 때 이만큼 경비가 들었다. 그거만큼은 영수증 없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금액이라면. 그래서 해주는데 그것은 다 해서 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준 게 소득 금액이에요. 금액이 컸잖아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 표에 의해서 막 했었잖아. 이런 것들. 이런 계산했잖아 아까 봐봐.
소득에서 소득 금액은 벌써 차이가 크잖아요. 1,500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소득과 소득 금액의 차이가 큰 거야. 그래서 요 기준에 봤을 때 보여드린 거야.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이루어진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경비가 없죠. 왜? 은행에 가만히 놔두니까 이자가 들어오고 남한테 투자했더니 배당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래서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금액은 똑같은 거고 배당소득과 배당소득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죠. 니꼬로 다시 말해서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은 똑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리과세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여기는 2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우리가 아까 있었죠? 일용직 근로자 그 다음에 기타소득에는 복권당첨 연금은 연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것을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과세 단위 볼게요. 그러니까 과세 단위란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인적 단위를 말하는데 크게 개인 단위와 소비 단위로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 단위로 과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란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부나 가족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이 허위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여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납세주의.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납세무는 과세기간은 다음 연도 작년 거 1월부터 12월 말일을 올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인적공제와 누진과세가 나왔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 개인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른 개인별 능력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를 합니다. 내일 수업이 인적공제, 누진과세를 내일 실기로 할 거예요. 인적공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이 제대로 됐다. 이게 다 제대로 됐다. 그러면 종료하고 제가 제대로 됐다 했으면 제가 회사를 좀 바꿀게요. 완성한 걸로 했을 때 제가 이런 거 다 바꿨다 했으면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배우게 되거든요. 내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나와요. 전사원 불러오면. 그럼 봐봐요. 총급여 이렇게 나왔죠? 총급여.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가지고 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5,520이잖아. 그럼 5,520이면 4,500초가 1억 이하잖아요. 그렇죠? 5,500, 그럼 5,520에서 4,500을 빼죠. 4,500까지는 1,200만 원 인정해 주는 거고, 5,520에서 4,500 빼주니까 1,020만 원 곱하기 5% 계산한 금액이 551만 원이야. 그래서 두 개 합친 게 1,251만 원을 빼줘서 근로소득 금액이 4,069만 원입니다. 이게 인적공제야. 인적공제. 부양가족 우리 이제 이승주 거 했잖아요. 요거 했던 거 있잖아. 기본공제가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 부 빼고 5명 중에. 그러면 4명이니까 기본공제가 하나 150, 150, 부양가족 2명 150, 600이잖아요. 이게 인적공제예요. 또 추가공제가 경로 100만 원, 장애인 1명 있네. 그죠? 요게 경로 1명 있고 장애인 1명 있네요. 그래서 100, 200. 그래서 여기에서 인적공제가 이 기본공제, 추가공제 여기까지가 얼마 해준가 벌써
900 해줬잖아. 그럼 4,690, 900 빼는 거야. 그리고 자녀 한 명은 여기 있습니다. 맨 끝에 15만 원 빼주는 거야. 이런 계산을 내일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세표준 나오면 누진세율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누진세율 누진세율을 처음 보여주는데 요게 누진세율이에요. 요게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온 거에서 여기 2,500 나온 거에 대해서 요걸 갖고 2,500을 또 갖고 1,400초가 5,000만 원을 또 해주는 거야. 그래서 세액이 자꾸 떨어져서 여기는 환급 받아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드리고 요게 누진 과세세가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게 8단계야. 누진세율 8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8단계가 그래서 6%, 15%, 그 다음에 24%, 35%, 40%, 42%, 45% 이렇게 8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을 안 하고 8단계를 이렇게 외우죠. 8단계는 6%부터 이렇게 45%까지 있다. 이렇게는 나와요. 자세히가 여러분들 뭐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원천징수란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업자지요. 여기 사업자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 소득을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로자 대신 월급 줄 때 아예 세금을 떼고 그 다음에 그 반을 한꺼번에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란 다시 한번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예요. 요게 사업자.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누구예요? 요게 근로자예요. 근로자를 조세에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원천 징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셔서 과세표준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최대한으로 이걸 좀 보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유형에서는 예납적과 완납적이 있어요. 이 완납적인 것이 뭐야? 그냥 돈 받을 때 세금 뗀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납적은 그냥 종합과세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납적은 종합과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12월 말에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신고하거나 확정 정산 절차를 거치는 원천징수를 말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자는 종소세로 납부할 세금을 원천징수된 세금을 미리 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는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뭐 세무 1급 쪽에 할 때 한번 보시고, 완납자 원천징수 분리과세라고 얘기했죠.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함으로써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서 소득세에 포함하지 않는 원천징수세를 말하며 분리과세 소득이다.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찰을 필요 없이 없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약 5월의 동소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가 필요 없다 이런 단계고, 원천징수 의무자 요거들은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자소득은 14%, 보통 배당소득도 14%, 그다음에 비영업대금은 25%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우리는 몇 프로? 3%. 근데 왜 내가 3.3%라고 그랬어? 지방세까지 합치니까. 이건 지방세까지 합치면 여기에 이자소득 있죠? 소득이 소득세가 14%야. 그러면 지방소득세는요, 여기에 10%니까 1.4%예요. 그래서 합쳐서 15.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또한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비율도 똑같고요. 배당소득도 똑같이 15.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은요, 소득세가 3%예요. 플러스 지방소득세가 0.3%예요. 그래서 자꾸 3.3%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일용직은요, 여러분들 일용직은요, 중요한 것이 일용직은 만약에 1급여 받았다. 1급여 받으면 1급여 받으면 무조건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에 곱하기 6% 곱하기 1 마이너스 55% 근로소득 공제율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득세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 만약에 20만원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6% 계산하고 다 해서 계산해주면, 이게 약식으로 해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약식으로 20만원 마이너스 15만원 곱하기 곱하기 2.7%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소득세가 나와요. 여기 소득세가 1,350원이 나옵니다. 1,350원 여기다가 또 곱하기 10% 해주면, 소득세 10% 해주면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나와요. 이건 좀 앞으로 당길게요.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나와요. 지방소득세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계산하니까 135원이죠. 하지만 135원이지만 10미만 절사야. 130원이야.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얼마? 여기 소득세가 여기로 할게요. 여기가 1,350원이고 플러스 지방소득세가 130원만 되는 거야.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1,480원입니다. 플러스 지방소득세, 이게 납부세액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산하면 나와. 6% 계산되어서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거고, 만약에 소득세가 1,000원 내요. 근데 999원은 내지 않습니다. 신고만 합니다. 990, 1,000원 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타 소득은 우리가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거냐면,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만약에 500만원 받았어. 500만원, 우리 보통 그 필요 경비가 60% 해줍니다. 60%. 그 계산해주면 요게 1만에 40%잖아요. 40% 계산해주니까 200이잖아. 200만원에서 곱하기 20%가 소득세예요. 이렇게 세금 떼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그럼 얼마? 40만원 나와요. 여기다 곱하기 10% 계산해 주니까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얼마 나옵니까? 4만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제되는 게 얼마냐? 내가 받을 게 얼마냐? 500만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얼마야? 44만원 떼줍니다. 그럼 난 받을 금액은 얼마? 456만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타 소득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타 소득이에요. 필요경비가 60%가 가정했을 때, 뭐 70%, 80%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받는 건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기타 소득은 300만원까지라고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도 보시고, 내일은 제가 또 마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니까 요것이 계산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쳐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